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왔다 왕 선생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 선생에서는요, 단타의 원리와 단타의 기법, 그리고 단타에서 주목해볼 종목까지 꼼꼼하게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단타왕 전문가님께서는요, 잠시 후에 등장하실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장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해 한국 증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제시한 코스피 상단은요, 최대 7,50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를 증명하는 듯 하루 만에 급반전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급등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6.84% 상승하면서 5,28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가까운 순매수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만이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4.19% 상승한 1,14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기관만이 8,600억 원 가량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함께 견인해 줬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의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JP모건이 제안한 7,500피 시나리오는요, 단연 반도체였죠. 작년 9월 이후 코스피 상승분의 60%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 속에 메모리 양강 구도를 띠고 있는 두 기업의 주가가 현재 대비 45%에서 50%까지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만으로도 코스피 상승이 가능해지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반도체 투톱 나란히 급등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1%가량 상승하면서 16만 전자를 다시금 되찾았고요. SK하이닉스까지 9%가량 급등 마감하면서 90만 닉스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2%가량의 상승분 포착이 됐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드디어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ESS 부문의 실적 기대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상승 마감 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주목해볼 부분은요,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순위 변동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2위 자리를 두고요, 알테오전과 에코프로비엠이, 그리고 5위 자리를 두고서는 삼천당 제약과 ABL 바이오가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형제는 나란히 상승불을 켜내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위 자리 되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ABL 바이오를 제치고 5위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14%가량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6%가량의 급등 마감하면서 75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늘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순서로는 왔다 왕 선생에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여기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최근 2개월간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해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공약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 섹터를 공약해드린 한화비전, 어제 급락세를 완회하고 공약해드린 지 4거래일 만에 14%라는 상승률 터치해줬습니다. 이어서 유리기판 섹터를 공약해드린 퓨롭틱스, 공약해드린 지 7거래일 만에 31%라는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15일에 공약해드린 큐렉소는요, 워시 공포로 조정받았던 어제장에서 최고가 갱신해주면서 56%라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더해주는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랠리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RF, HIC와 HVM 오늘장에서 51,800원, 97,000원 터치해주면서 166% 그리고 3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에 있는 종목들처럼 단타왕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들 들고 와주셨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오전 9시 단타 라이브를 진행해주고 계시는 단타왕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왔다 왕 선생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들께 단타 교육을 진행해 주실 단타왕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매일 9시마다 단타 라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단타왕입니다. 네, 이렇게 단타왕 전문가님의 인사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해 한국 증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제시한 코스피 상단은요, 네, 최대 7,500까지 올려잡았고요.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우리 증시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확
다른 분위기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장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시청자분들의 단타에 대한 관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우리 단타왕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단타 기법 오늘도 또 한 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어떤 단타 기법이실까요? 제가 매번 방송을 시작하면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은 엘리어트 파동이 정말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엘리어트 파동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나운서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실까요? 또 사실 우리 단타왕 전문가님께서 2주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또 재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초보자분들도 많고 지금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을 까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 방송은 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먼저 간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요즘 트렌드 테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가면서 엘리어트 파동이랑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매매를 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엘리어트 파동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장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단타에서 단기 스윙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타 매매를 배우고 있는데 단기 스윙까지 좀 끌고 가는 매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배우게 되면은 중장기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법은 정말로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승부수를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타와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잡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기만 하면은 종목 찾기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게 거래대금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좋은 종목들만 찾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붙는 종목들은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숲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종목을 찾기가 쉬워질 거고요. 시장에 보는 눈에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대금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움직이는 테마의 형성이 되면서 그 순환되는 섹터가 뭐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해 나가시면은 요즘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가 좀 뜨고 있다. 요즘 시장에서는 뭐 제약주가 뜨고 있다. 요즘 신규주장에서 강세가 많네, 좋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보는 안목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꼭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는 잘 배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바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1파, A파, B파, C파로 나누게 돼 있어서 여기까지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5파동 이후로는 광기 시장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감기 그런 것 걸려가지고.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고 또 새롭게 첫 상승하는 종목들을 다시 파동을 그리는 종목들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먼저 1파동보다 3파동의 상승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A파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첫 상승의 종목들이 여기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첫 상승 구간, A파동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제 3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파동보다 3파동의 라인이 조금 더 상승률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률이 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파동 이후 2파동의 지지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첫 상승으로 종목을 찾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눌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눌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지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지라인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적절하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끌고 나가서 평단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단타와 단기 스윙의 승률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파동 이후는 하락 추세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웬만하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A, B, C 구간에서는 A 구간에서 눌림이 와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조금 오르고 또 크게 떨어지는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 너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오파동까지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그냥 내 그릇이 아니다 하고 그냥 멀게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2파동 여기 지지 라인과 3파동에서 매매를 해야 가장 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은 제가 방송 첫날 시작했을 때는 아마 이 구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여기 구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래 대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엘리어트 파동의 종목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거래 대금이 이제 제 원칙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첫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끝 지점 있죠. 끝 지점에 밑줄을 끊는 거예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기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끄시게 되면은 이제 기간 조정이 오게 돼요. 기간 조정이 되면은 이렇게 눌리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이죠?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는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파동의 구간을 여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파동 구간은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눌린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조금은 기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가시게 되면은 평단가를 맞추고 지지 라인을 받게 되고 쭉 상승하는 그런 매매가 눌림목 매매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파동 라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기간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밑줄 그었던 부분 이 자리에서 이격도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장대 양봉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 대금이 빵 하면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고요. 가장 중요했던 1파동의 최고점 라인 상단을 뚫어줄 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게 국내장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파동의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4파동의 21선 매매를 초보자라고 하시면은 그냥 2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맞추면서 모아가시다 보면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지지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형태로 이루다가 기간 조정을 이런 식으로 쭉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었던 상승률보다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꺼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부근에서 단타를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종목 하나만으로도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강조드렸던 거를 많이 배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 스윙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구간 이 중요한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영역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단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타를 또 배우면서
또 이제 바쁘실 때는 단기 스윙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매매로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은 정말로 중요한 매매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거래 대금이 중요한 원칙이 있고 기간 조정이 중요한 원칙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엘리어트 파동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에코프로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넘기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도 이제 거래대금 1원칙인 제 거래대금에 만족이 되죠. 첫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첫 상승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상황을 보시고요. 여기에 밑줄을 쫙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 조정이 오게 됐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에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다시 3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3파동에서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단타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이 중요한 고점 1파동의 고점 라인과의 이격도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승의 추세를 관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이 정도의 상승률하면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쫓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4파동 구간에서 밑줄을 쫙 긋고 나서 눌림이 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격도가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라 IM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첫 상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거래량이 없다가 첫 상승이 나오는 이렇게 딱 빨간색이 특이하게 올라온 종목들을 주목하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밑줄을 이렇게 쫙 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길게 옵니다. 여기서도 기간 조정이 긴 만큼 이 매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모았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격도가 가까워지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찍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영이라는 종목도 똑같이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상승에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파동 라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파동이 나오게 되고 밑줄을 쫙 끄시면은 기간 조정이 오고 난 이후에 21선 부근 근처에서 매집이 되면서 지지를 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에코프로랑 굉장히 비슷하게 모양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도 4파동 라인까지도 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5파동까지는 매매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5파동까지는 좀 여유 있게 좀 매매를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 차트에서 어떻게 매매하고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으시죠.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를 정확하게 차트의 예시, 국내장의 예시를 들면서 접목을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이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면 이 형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매매하기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제 1원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밑줄을 쫙 끄시고 1파동이 나오게 된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비중을 가장 높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구간은 2파동 라인에서 3파동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재료적인 부분에서 정말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잠깐 여기에서 시작해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오는 모습이 기다려졌을 때 이만큼 기다렸다 21선까지 도착하면은 내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한번 매매를 트라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무백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날아간 경우인데 네. 여기서도 작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서 처음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원래 여기 엄청 커요. 이게 너무 급등해서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까지 나오게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5파동 라인 이후에는 이렇게 과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파동 근처에서는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고 기간 조정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이 3파동의 라인까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김원기 전문가님, 저랑 함께하고 있는 김원기 전문가님도 현대모백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첫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1파동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좀 기간 조정이 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길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매했을 때 절대로 손실이 날 상황은 안 나오게 되죠. 21선부터 천천히 모아오게 되면은 평단가를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그 지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중요한 이격도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파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눌림으로 갔다가 최근자에 또 4파동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한미반도체 누구나 아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놓치세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차트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냥 됐구나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런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게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의 예시를 들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새롭게 더 궁금한 점이 있고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QR코드 찍고 오시면 되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QR코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님 대신해서 QR코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타원 전문가님께서는 단타 매매에 꼭 필요로 되는 엘리어트 파동 기법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에코프로, 로보로보, 그리고 현대무백스를 적용해 주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타원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평일 오전 9시에 단타 라이브를 진행하고 계시는 단타왕 전문가님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차트 교육부터 시작해서 공략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섹터 전망과 관심 종목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왔다 왕 선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왕 선생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늘 이론은 쉽고 실전 적용은 어렵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실전에서 좀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을 결과론적으로만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전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번에는 우주 항공에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항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의 트렌드에 들어가고 이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여기 우주 항공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우주 항공 하면은 위성 통신이나 국방 그리고 로켓까지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정부에서만 개입이 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주 항공에서 다양한 산업화가 되면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업 구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현 시장에 우주 항공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항공이다 하면은 여기 우주에서 그냥 뭐 해결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 지금 국내장에서 어떤 그 재료를 인해서 산업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마를 움직이는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단타 왕이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차트를 굉장히 많이 바라본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키워드로 인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우주항공 종목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이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게 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우주항공 테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숲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재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나서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잡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김원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분화시켜서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그 종목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우주 항공에 대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숲을 보시게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네. 좀 그래도 지금 시간은 좀 편안하게 좀 초보자분들이 좀 제가 초등학교 가르치실 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우주항공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 xAI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점유율 자체가 미국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면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내장 종목에도 엄청난 간접적인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료의 연속성이 남아 있다. 재료의 강도가 매우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죠. 위성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은 현재는 2026년이지만 뭐 2027년, 8년, 9년, 10년 뭐 10년까지도 충분히 점차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쵸. 네, 원래는 제가 이 PPT를 전날에 준비를 해서 이제 슬슬 우주항공에서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터졌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우주항공 터져가지고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우주항공의 테마가 이제 이제 막 트렌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스타트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차트로도 제가 나중에 뒤에는 설명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켓을 재사용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비용이 하락을 하게 돼요.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 업체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에서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 비용이 너무 커서 이 우주 산업을 발달을 시키는 한계가 있었어요. 인프라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발사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인프라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성통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개입하고 뭐 국방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잠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쟁이나 안보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국방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까지는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성에 대한 정말 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AI 쪽, 요즘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AI랑 결합을 시켜서 XAI 쪽으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나 뭐 산업, 인프라 결합이 되면서 지금 민간이나 정부나 이제 국방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자금이 동시에 유입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내장이랑도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발달이 되면서 다양화가 되면서 자금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장에도 결국에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매수세가 있어야 주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산업 구조로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만큼 중요하겠지만 이 우주항공도 무시할 수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적으로 재료의 강도도 세고 재료의 연속성도 매우 좋은 종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에서 5가지로 좀 나눠서 이 우주항공 안에서도 테마가 돌 수 있게끔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에서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는 반도체랑 비슷하게 우주항공 안에서도 테마가 세분화가 되면서 좀 순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가장 많이 순환이 되는 그런 쪽이 어떤 산업 구조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좀 마감을 하도록 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로는 발사체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위성과 장비를 우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발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발사 서비스, 뭐 민간 발사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위성 쪽에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의 한계치를 극복하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자금 유입도 되고 다양하게 산업 구조에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위성 쪽에도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시는 이제 통신 위성이 또 있을 거고요. 관측 위성이 있을 거고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군사용 위성에서도 또 많이 투자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상통신 쪽인데 위성의 퀄리티가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는 지상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조금 더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위성과 지상을 연결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시로는 또 위성 안테나 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통신 단말이 있을 거고 지상국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국방 쪽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정부에서도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랑 중복 수혜를 받고 있어서 지금 그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찍게 되는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음. 그래서 제가 하나 시스템을 오늘 정말로 급등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려고 온 건데 네. 이미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다음 이 조금 시간을 이 다음 차트를 보면서 다음 이 화면을 보면서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간단하게 드릴 거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 쪽으로도 지원이 되면서 하나 시스템이 오늘 날짜로 순환이 되면서 이쪽에서 많이 터지게 됐다. 가장 많이 터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를 이제 군사에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예시로는 뭐 정찰 감시, 뭐 미사일 탐지, 군 통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에서 뭔가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산업에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GPS의 지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더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물류나 농업 쪽으로도 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도 접목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나가게 해주는 AI 데이터를 접목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데이터 쪽으로도 관련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이 뭔지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면 나오게 되니까 한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줄 구조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예전에는 정부에서만 개입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위성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위성을 통해서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통신, 지상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국방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또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내에서도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 우주 항공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산업구조에서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주항공 섹터가 요즘 또 트렌디하게 좀 올라온 섹터다 보니까 많이는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딱 생각나는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한국 항공우주 요 정도 두 가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AP 위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니면 한국 항공우주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트렌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기술주 종목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구조 5가지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세분화를 시켜서 한 가지 종목씩들만 알고 있어도 대응하기 정말 편한 시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지속적인 이제 우주항공에서 테마가 급등을 하면서 기간 조정도 오게 되고 또 거래대금도 붙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원했던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 이상 계속 우주항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제가 또 시간이 또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에서 결국에는 재료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요소에서 수급을 더 붙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도 이제 급등한 이유가 스페이스 X가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됐는데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주항공 테마가 수급을 많이 붙여서 좀 많이 올려놔야겠다 해서 오늘 우주항공에서 많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게 1월 29일 날짜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토대로 제가 이거는 조만간 어느 순간에는 한 번에 테마 형성을 하면서 테마 형성 이루고 그 날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우주항공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자리를 찾아서 가격 이동 평균선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체크도 같이 하셔야 되고 엘리어트 파동 활용을 이해를 해서 어디에서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3분 정도는 시간이 있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한 이거를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자,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노스페이스가 있고요. 아까 배우신 대로 산업구조에 대해서 한 종목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리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가 있고요. 국방 쪽에는 하나시스템, 오늘 터졌죠. 터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신규주 종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캡처를 하시든지 재방송을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 종목 5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진 모습이 보이죠? 보이죠. 일부 내용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1파동 라인이 쭉 나오게 됐는데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여기가 1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고점이 있죠. 있죠. 여기 고점이 여기 이 구간인데 지금 주가 상태에서 이격도와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라인과도 멀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격도가 가깝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지금 테마의 재료에 좀 엮여서 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서 눌림이 왔을 때 21선 부근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 하나만 나와도 초급등이 되고 전고점 신고가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기간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단타까지도 가능해지는 종목이 되고 있어서 네. 저도 이 종목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가 많이 모아가고 있는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수급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면으로 보이고 있고 세트리가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1파동이에요. 1파동.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있어서 이 종목도 눌림이 오게 되고 기회가 되면은 21선이나 뭐 5일선, 11선에서 이제 눌림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좋은 결과를 내면서 2파동의 지지를 받고 3파동까지 또 가게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금융투자에서 많이 모아가고 있는 현상, 기관에서 많이 모아가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우주항공 테마에서 전체적인 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통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지금 1파동 구간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던 고점 라인과 밑줄을 끊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림을 또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전체적인 테마 안에서 이렇게 금융투자가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못 그래서 봤죠. 그만큼 지금 테마가 1년이든 2년이든 초강세가 보일 수 있다. 지금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수급도 현상도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터졌던 상한가 간 종목이 됐는데 이 종목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여기서 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받게 되면은 기간 조정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츰 모아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초급등을 할 수 있는 5파동 라인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여기까지만 좀 매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대금 나오면서 단타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기관 투자에서 이 금융 투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주고요.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파, 2파, 3파, 4파, 5파 라인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궁금해하시고 이 우주항공 테마에서 저는 1년 내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한번 QR코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요. 매일 오전 9시 단타왕 전문가님께서 단타 라이브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단타왕
김수왕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